자, 지난 시간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앞선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떠올려 볼게요. 권리의 변동에는 취득, 변경, 소멸이 있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 당연히 원시 취득을 위주로 문제가 진행이 될 건데, 성계 취득이 아닌 것은 뭐예요? 모두 다 원시 취득이다. 성계 취득에는 이전적 성계 취득과 설정적 성계 취득이 있다. 그죠? 설정적 성계 취득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의 지상권 등의 취득을 뭐예요? 설정적 성계 취득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전적에는 뭐예요? 매매 등으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등의 특정 성계 취득과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권리 취득 등 포괄적 성계 취득이 있다고 하죠. 이런 성계 취득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원시 취득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다고 하죠. 내용의 변경. 그 정도 예를 드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개념으로 갑니다.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도인 갑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으로 약속한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겼죠. 반대로 매수인은 약속한 매매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 같은 권리가 생겼죠. 그러면 권리가 변경했고 소멸이 됐다 보죠. 그냥 이 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 게 아니죠. 원이 있었다 보죠. 여기서는 뭐가 원이죠? 매매가 원이 되죠. 이와 같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 하고 그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들은 뭐예요?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죠? 법률요건. 그래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통틀어서 요건이라 합니다. 요건. 근데 그 법률 요건에는 무수한 것들이 있다 그죠? 법률 요건은.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죠. 그죠?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그 원인이 있다면은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근데 그 원인에는 무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매, 임대차, 도급, 쭉 있어요. 그 다음 불법행위, 상속, 부당이득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에는 무수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다시 그 원인은 위에 것과 뭐요? 밑에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했다 그죠? 자, 매매가 있다면은 매도인은 대금 채권을 취득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금 채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란 법률 효과는 법에 의해서입니까? 자기들이 원했어요? 원해서 주죠. 즉 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권리 의무가 상호간에 발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그와 같은 법률 효과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튼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여튼 매매 등의 원인을 뭐요? 통틀어서 법률 행위를 한다 그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매매, 임대차 등 무수한 것들이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매매 등의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 그 다음 상속. 원해서가 아니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다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의 원인은 상속이 그 원인이 되는데 이와 같은 상속은 원해서가 아니라 뭐요? 법에 의해서죠. 이와 같이 법률 행위가 아닌 나머지 모든 원인을 통틀어서 뭐요? 법률 규정. 줄여서 우리는 법정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죠? 법정.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무수한 것들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건립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와 나머지 뭐요?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볼게요. 가벌간에는 매매가 있었죠. 그 매매가 있으면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때 여타 매매는 자신들이 원해서죠, 그죠? 즉 매매는 대표적인 법률 행위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근데 매매가 성립하려면 먼저 매도인의 청약과 토지를 네가 얼마 주고 사라, 그죠? 청약을 합니다. 매도인의 청약만으로 매매가 성립할 수 없죠. 매수인이 오케이 성락을 해야 되죠. 따라서 여타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완성이 되려면 청약도 있고 성락도 있어야죠. 두 개의 사실이 필요하다고 그죠. 이하지 청약과 성락이라는 사실은 매매라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라 한다는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란다. 그래서 청약과 성락이란 뭐예요? 법률 사실의 합치로 매매라는 법률 행위라는 뭐예요?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권리 의무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을 한다 그죠. 이와 같은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15회차에 떴어요. 즉 가벌간에 매매가 있었죠. 이때 매매는 계약이 되죠.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 중 뭐예요? 법률 행위에 해당하죠. 그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고 매매가 되려면 청약만으로는 매매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 청약과 성락이 쌓여서 그죠. 그래서 청약과 성락은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 그래서 이 같은 청약과 성락이 합쳐져서 매매가 완성이 된 뭐예요? 자신들의 약속한 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죠. 그 법률 효과로 이와 같은 권리 의무가 당사자 간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문제 5주차의 1번 보세요. 이 지문이에요. 이게 그대로 떴다는 거예요. 5주차의 1번 지문요. 가벌간에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죠.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다. 그러면 일단 X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매수인에게 넘어갔죠, 그죠? 그 원인이 뭐예요? 매매 계약이다, 그죠? 매매 계약.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럼 병이 뭐예요? 채권자죠. 을이 채무자입니다. 차용하면서 X 부동산의 병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저당권 취득했죠. 그래서 저당권 취득의 우리는 을과 병 사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그죠? 저당권 설정 계약.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벌간의 매매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 맞죠, 그죠? 법률 요건이고 그로 인한 매수인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뭐예요? 그 매매라는 요건의 효과에 해당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정답 1번이죠. 그럼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기가 답이에요, 그죠? 실전에서 여기서 끝마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요. 을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했다고 하죠. X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따라서 을의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포괄성계입니까? 특정성계요? 특정성계죠. 포괄성계가 틀렸어요. 그 다음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럼 뭐요? 저당권 설정. 제목에다 설정 제목 체크할게요. 설정. 그러면 이 장은 뭐요? 성계취득 중 이전적 성계취득입니까? 설정적 성계취득이요? 설정이잖아요. 저당권 설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어요. 설정적 성계취득이요. 그나마 이게 제일 어렵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을의 저당권 설정은 밑줄 것이고
자, 그럼 아직까지 준법률행위는 아직까지 개념 안 배웠어요. 저당권 설정은 을과 병이 뭐요? 합의했죠. 자기들끼리 뭐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그럼 이와 같은 저당권 설정 계약은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이며 행위잖아요. 자신들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법률 행위입니다. 그 다음 을의 저당권의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 어렵습니다. 소유권의 질적 변경, 소유권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병 앞으로. 그럼 병이 저당권을 치겠죠. 그러면 을의 소유권이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내용이 감소가 됐죠. 처분 권능은 누가 가집니까? 저당권자. 원래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모두 다 누가 가져요? 소유권자가 지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능은 누구에게 속한다? 저당권자에게. 그만큼 뭐야?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 내용이 그만큼 줄었죠. 근데 저당권이 소멸하면 다시 원래대로 을의 소유권이 다 회복된다 그죠? 처분 권능까지. 따라서 질적 변경입니까? 양적 변경이요? 양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3, 4, 5번은 다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 중에서 특히 3번 지문과 5번 지문은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1번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나머지는 신경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객관식은 답만 찾는 거예요. 답만 찾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나는 100% 아는 거예요. 100% 아는 걸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법률 사실의 분류. 자, 다시 한번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통틀어서 뭐예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매매 등의 원인은 뭐예요? 법률 행위란다 그죠? 법률 행위. 그래서 상속 등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법률 규정이라 하더라. 그래서 매매는 뭐예요? 대표적인 법률 행위에 해당하죠. 근데 매매가 성립하려면 청약과 성락이라는 두 개의 사실이 필요하다 그죠? 이와 같이 법률 요건을 구성을 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하는데, 법률 사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의 준법률 행위만 밑줄 끄시면 돼요. 준법률 행위만 체크할게요. 준법률 행위가 뭐예요? 다행스럽게 전면적으로 올해 시험에 출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분이 다시 전면적으로 출제가 안 돼요. 자, 그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을 구성을 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하는데, 법률 사실은 다시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눕니다. 법률 사실 중 사람의 정신작용에 바탕을 둔 사실을 용태, 반대로 뭐예요?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 합니다. 자, 순서대로 밑줄 긋지 마세요. 용태는 다시 뭐예요? 그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용태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뭐예요?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외부적 용태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적법행위는 다시 뭐예요? 의사표시와 나머지 준법률행위로 나뉩니다. 의사표시는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자세히 분석을 합니다. 즉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의사 플러스 표시로 읽을 겁니다. 의사표시 파트에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의사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원하는 뭐예요? 자신의 내심의 의사를 말이나 글 등으로 겉으로 표시하죠. 이를 합쳐서 의사표시라고, 매매 등의 법률행위에 빠져서는 안 될 뭐야? 필수 법률 사실. 그래서 법률행위가 구성이 되면 뭐야? 자신들이 원하는 의사대로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를 의사표시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요?
적법행위 중 의사표시가 아닌 나머지 모든 법률 사실을 통틀어서 뭐요? 준법률행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도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뭐요? 준에서 취급될 뿐이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은 법률행위밖에 없죠. 나머지는 뭐요? 다 법에서 인정한 효과만. 준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중에서 뭐요? 법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 규정.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적법행위 중 뭐요? 의사표시를 제한 나머지를 모두 통틀어서 뭐요? 준법률행위란 틀에 다 포함시켜버려요. 학자들이. 다른 말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뭐예요? 이름을 달리하는데 적을 필요도 없어요. 적법행위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을 통틀어서 준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효과만 생깁니다. 자, 수업에 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쭉 하고 넘어가서 외우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준법률행위는 다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표현행위 뭐예요? 자신의 어떤 생각 등을 대외적으로 표시합니다. 표시해요. 그렇지만 뭐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한 대로는 아니에요. 표현행위 다시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뭐요? 이 부분을 예를 그냥 가능하면 뭐요? 외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답으로는 안 해요. 다만 수업 시간에 법적 성질이 뭐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간염의 통지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애먹지 않고 아 그때 들어봤던 게 요거구나 그런 정도로만. 그래서 표현행위 중 의사의 통지라면 자신의 의사를 뭐요? 외부에다 알린다. 그 점은 의사 표시하고 같아요. 다만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한 대로가 아니라 뭐요? 의사 통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에서 인정한 효과만 인정합니다. 어떤 게 의사의 통지냐? 요거요. 각종의 뭐요? 최고자가 붙은 거, 각종의 거절자가 붙은 게 의사의 통지가 된다. 요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엄격하게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법적 성질이 의사의 통지였구나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정도로만 교과서를 뭐요?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 간염의 통지라는 것은 뭐요? 어떤 현재 또는 뭐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뭐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겁니다. 어떤 과거의 사실은 뭐요? 내가 알고 있다 그죠? 현재의 사실을 내가 알고 있죠. 그 인식한 내용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을 간염의 통지랍니다. 다른 말로 사실의 인식을 뭐야? 알린다 해서 사실의 통지라고 됩니다. 각종의 뭐야? 통지자가 붙은 거, 성인 또는 뭐야? 성낙자가 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감정의 표시. 말 그대로 뭐야?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안 속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민법에서 뭐요? 감정의 표시 중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예요. 정려는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당사자의 계약을 정려계약이라고 하죠. 이전하는 자를 뭐요? 정려자. 이전받는 자를 수정자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정려계약이 있었더라도 수정자가 뭐요? 정려자에 대하여 어떤 배은 망득한 행위라면 뭐요? 정려자가 이를 이유로 정려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려자가 뭐예요? 용서를 해버렸죠. 그러면 해제 못한다는 거예요. 해제 못한다. 그런 의미인데 정려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정려는 무상행위 중 대표적이더라.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자, 그래서 교과서에 뭐예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 내용들을 좀 교과서 순서대로 쭉 묶어뒀습니다. 의사의 통지가 뭐예요? 각종의 최고 거절이죠. 최고는 다른 말로 뭐예요? 촉구, 독촉, 청구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최고로서 뽑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시험 장소에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뭐예요?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배웠다 그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누구만이? 제한 능력자 측에서만. 그 상대방은 불리죠. 그 상대방 측에서 제한 능력자 측을 상대로 추인력 학점을 최고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대표 의사의 통지요. 그 다음에 법인 파트에서 청산인이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했죠. 채권 신고의 최고. 그게 의사의 통지요. 그 다음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소멸시효 파트에서 뭐요? 시효 중단 사유 중에 하나인 최고예요. 최고를 다른 말로 요거다. 그죠? 이행의 청구예요. 최고는 다른 말 뭐요? 촉구, 독촉, 청구니까. 요게 뭐요? 시효 중단 사유란 거예요. 빌리 준도는 뭐요? 갚아라. 요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선택권자의 선택의 최고. 채무 이행의 최고. 똑같은 말이죠. 채무 이행의 최고를 뭐요? 다른 말로 이행의 청구. 이렇게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자, 교과서 순서대로 쭉 묶어 놨어요. 그 다음에 거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죠.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서 뭐요? 본인의 초인 거절. 이런 것들이 의사의 통지입니다. 교과서 순서상대로 쭉 묶어뒀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일단 기억을 하시고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되도록만 두세요. 즉 의사의 통지라는 뭐야? 각종의 최고 거절이 의사의 통지더라. 근데 최고는 다른 말로 뭐예요? 촉구, 독촉, 청구라는 의미다. 그죠? 그럼 대표적인 최고가 뭐죠? 이행의 청구죠. 그죠? 예. 채무 변제의 최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요거 최고권의 행사구나. 이걸 골라낼 수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간염의 통지는 현재의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 그죠? 또는 과거의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을 통틀어서 간염의 통지라 합니다. 각종의 뭐야? 통지자가 붙은 게 대표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순서상으로 총의 일이 정해졌죠. 그 사실을 사원들에게 알리죠.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요. 총회 소집은 총의 일 몇 주 전까지? 1주 전까지. 그죠? 그 다음 타인에게 나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했죠. 그 사실을 뭐야? 알린다. 그죠? 그 대리권 수의 표시. 여기다 체크하시고. 다른 말로 뭐야? 대리권 수요 사실의 통지. 그죠? 보통 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다음에 채권을 양도했죠.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 공탁의 통지. 맞죠? 그죠? 성락이 연착했죠. 그 사실을 알리는 연착의 통지. 그 다음 채권 양도의 성락. 각종의 통지, 승인, 성락이 여기에 해당하다. 그죠? 그 채권 양도의 성락. 자, 왜 이게 간염의 통지냐?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죠?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채권을 그에게 양도합니다. 그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죠.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을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죠. 그죠? 간염의 통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알았다. 그죠? 알았다는 사실을 다시 통지하죠. 그 채권 양도의 성락의 통지, 간염의 통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성인이 여기서는 뭐야? 문제될 수 있는 요거예요. 성인. 이때 간염의 통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시효 완성 전의 성인. 시효 완성 이후의 성인은 간염의 통지가 아니라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합니다. 이 파트는 욕심내지 마시고 소멸시효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종의 뭐요? 통지자가 붙은 거, 각종의 뭐요? 성인자가 붙은 거, 성락자가 붙은 게 간염의 통지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만. 자, 그 수업에서 뭐요?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돼요. 문제로는 본격적으로 출제가 안 될 겁니다. 올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표현행위가 아닌 것은 뭐예요? 나머지를 다 통틀어서 비표현행위. 다른 말로 사실행위를 한다. 자, 굳이 하시려면 애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돼요. 순수 사실행위는 이런 것들이 순수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외장물의 발견, 주소의 설정, 발명, 가공 등이. 굳이 개념을 설명하면 뭐예요? 이와 같은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법에서 묻질 않아요. 법에서 요구하는 사실만 있으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를 순수 사실행위를 해요. 따라서 내가 뭐요? 어떤 장소를 나의 주소지로 삼고자 합니다. 의사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 장소가 내 생활의 중심지라는 뭐요? 사실만 인정되면 그에 따른 주소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행위자의 의사 필요 없다, 그죠? 이와 같은 비표현행위를 순수 사실행위. 그 다음에 혼합 사실행위. 모주물 선정,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물건의 인도, 변제 등이 대표적인 혼합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실이 일단 초점이지만 그 사실이 뭐예요? 일정한 정신에 바탕한 사실이어야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행위를 혼합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부부의 동거요. 남녀가 동거합니다. 근데 동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육체를 불사를 목적으로 쾌락만을 추구해서 동거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사실혼 부부가 있죠. 근데 그 동거라는 사실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동거라는 사실만으로는 그게 뭐야? 단순한 쾌락을 위한 동거냐, 사실혼 부부냐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생각을 봐야 되겠죠. 즉 부부 여사로 동거를 해야만 뭐요? 사실혼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행위를 뭐요? 혼합 사실행위라 합니다. 자, 그래서 힘들면 이 부분 안 하시대요. 네. 자, 그 다음 위법행위요. 적법행위가 아닌 게 위법행위죠.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내부정태.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일정한 사실의 인식이 가슴 속에 있는 거. 선이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 악이는 것을 알고 있다, 그죠? 이런 것을 내부적, 간염적 용태랍니다. 굳이 연결 안 돼도 돼요. 그 다음에 의사적 용태라는 것은 일정한 의사가 가슴 속에 있느냐.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197조 우리가 물건법에서 배웁니다.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뭐요? 그 물건을 자신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나머지 점유를 통틀어서 뭐야? 타주 점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야? 의사가 가슴 속에 있느냐? 이를 의사적 용태라 하는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과 전혀 상관없어요. 태어나고 죽는 거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때가 되면 시간이 너무 흘러갑니다. 이런 것을 뭐요? 통틀어서 사건합니다. 사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출생, 사망 등에 따른 법률 효과가 생기죠. 그럼 법률 요건 중에 하나다, 그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럼 사건은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까? 법률 요건 중 법률 규정이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이요? 원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원해서가 아닌 것은 뭐야? 다 법에 의해서. 따라서 사람이 원해서가 되는 게 아니죠. 정신자극과 관계없는 남을 통해서 사건이었는데 당연히 뭐예요? 원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률 요건의 중에서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상으로는 뭐예요? 이 부분을 제일 하기 싫은 파트예요. 자, 지금 법률 사실의 분류를 봤죠.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근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이 올해 전면적으로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를 통한 뭐요? 어떤 전면적인 출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떤 교재를 읽을 때, 그게 의사적 용태에 속하더라. 법적 성질이, 그죠? 간접적 용태에 속하더라. 이런 것들만 우리가 교과상으로 뭐요? 책을 읽을 때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만, 그런 정도로만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욕심 안 내셔야 돼요. 다행스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를 보세요. 교과서 문제 보세요. 교과서 문제. 24회차 올해 문제입니다. 준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말로 뭐요? 법률 행위를 여기서 빼버리면 돼요. 근데 보니까 최고예요. 이 행위 최고죠. 각종의 최고 뭐였죠?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 행위에 해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성인. 여기 뭐죠? 시효 중단이라는 채무성이, 그죠? 시효 중단 사유이기 때문에는 시효 완성전이죠, 그죠? 예, 간접의 통지요. 준법률 행위. 그 다음에 통지적, 간접의 통지, 그죠? 무주물 선정. 금방 봤던 혼합 사실행위 중에 하나예요. 유실물 섭득, 맞죠, 그죠? 순수 사실행위. 다 법률 행위 아니죠, 그죠? 전부 다가 준법률 행위에 해당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죠? 쉽지 않은 질문.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순수 사실행위 뭐예요? 혼합 사실행위 그 애들은 다 준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그 법률 사실은 우리가 준법률 행위만 그 애들을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본격적으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럼 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교과서의 어떤 법적 성질이 언급이 될 때 그 정도야, 그때 그 부분을 의사의 통지라 했더라. 그런 정도로만 만족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지금부터 욕심 내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매일 문제 5주차 2번으로 옵니다. 2번요. 지문이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이죠. 그럼 뭐요? 성계 취득 찾으면 돼요. 자, 1번. 저당권 설정 밑줄 것이고 설정 동을 할게요. 바로 답 나왔죠. 그럼 저당권자의 저당권 취득은 어떤 취득이요? 설정적 성계 취득이잖아요. 그죠? 설정적 성계 취득. 성계 취득이죠. 원시 취득 아니네. 그죠? 그럼 정답 1번. 나머지는 다 원시 취득이죠. 그죠?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정, 가공, 신축. 여기서 우리가 신축은 대표적인 게 안다. 그죠? 네. 나머지 아직까지 잘 모르더라도 뭐요? 1번이 설정적 성계 취득 맞죠? 그죠? 네. 그런 정도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계 취득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뭐요? 원시 취득. 올해 출제된다면은 2번과 같은 형태는 5개의 지문 중 뭐요? 하나로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로. 법률 사실은 뭐요? 구체적으로 예를 연결시키는 문제는 반복해서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예. 그것도 뭐요? 우리가 이제 준법률 행위만 수업을 위해서 쭉 앞으로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로 갑니다. 교과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자, 법률 행위 파트에서는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법률 행위 개념요. 자, 교과서를 보세요. 법률 행위란 우리가 앞서 봤던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요건의 하나죠. 그죠? 법률 요건 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매매 등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를 했다 그죠?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가 되려면 뭐야? 법률 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근데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야?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뭐야?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거죠.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를 한다. 자, 밑줄은 끊지 마시고, 자, 교과서 개념을 같이 한번 볼게요. 149페이지의 법률 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반드시 뭐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되죠.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매매 등의 뭐요? 법률 요건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를 한다 그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뭐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되겠다 그죠. 실현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점에서 상속 등 법이 인정하는 효과만 발생하는 법률 규정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법률 규정 요건과 다릅니다. 자, 2번 보세요. 밑줄은 끊지 마시고 앞에서 의해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는 뭐요? 동의어가 아니다. 그죠? 양자는 동의어가 아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같은 단어가 아니죠. 그죠? 니꼬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다르냐 보세요. 가벌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단순했어요.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법률행위요? 청약이 법률행위입니까? 매매가 법률행위요? 당연히 매매가 법률행위죠. 청약은 뭐요? 매매가 성립하려면 청약과 성달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요? 청약이라는 것은 매매를 구사하는 뭐요? 필수 요소의 의사표시일 뿐 그 자체가 매매가 될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법률행위는 뭐야? 의사표시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곧이거로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뭐야?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뭐야?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률화가 되려면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화가 될 수 없다. 근데 의사표시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죠. 그죠? 혼인은 원에서 맞죠? 법률행위요. 근데 혼인하자는 의사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신고라는 또 다른 사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뭐요? 의사표시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요? 법률화가 되려면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 등의 경우는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요? 법률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의사표시는 뭐요? 법률행위를 구사하는 뭐요? 사실 중에 하나죠. 근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법률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을 애울려 가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독자적 시험 문제 안 뜨니까. 그때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여러 개 어떤 부품들이 모여서 자동차가 완성되죠. 그 부품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로 생각하면 되죠. 법률 사실 중, 부품들 중,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 중, 법률 사실 중 어느 것이 가장 핵심 부품이요? 엔진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뭐요? 법률행위 중에서는 의사표시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양은 완전히 새 것이라도 뭐요? 엔진이 못 씁니다. 그럼 그 자동차는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필수 법률 사실인 의사표시가 뭐예요? 고장이 납니다. 그럼 뭐예요? 의사표시만 고장 나는 게 아니죠. 의사표시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의 전체가 뭐예요? 고장을 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필수 요소인 법률 사실이 뭐예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가 뭐예요? 무효 아니면 취소 문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매매 덕에 뭐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은 뭐요? 법률 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법률화가 되려면 이와 같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곧이거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달리하면 의사표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그죠? 법률행위. 즉, 혼인 등의 법률행위 신고라는 또 다른 사실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행위에서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뭐야? 존재해야만 되는 필수 법률 사실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의사표시에 흠이 생기면 뭐야? 법률의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행위는 무수한 것들이 법률행위에 속하죠. 이런 학자들이 일정한 기준에서 법률행위를 나눕니다. 가장 기초 분류가 이거예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의사표시 몇 개가 필요하냐? 또는 뭐요?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기본적으로 뭐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분합니다. 그럼 느낌상으로 대부분은 법률행위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계약 형태로 존재하겠죠.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묻는다면 당연히 뭘 묻겠어요? 단독행위를 물을 겁니다.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한문 그대로 뭐예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뭐요? 법률행위가 완성이 돼버려요. 이 같은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자, 우리 교과서에 이와 같은 단독행위가 많은 종류가 있죠. 그건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굳이 지금부터 외우려 하지 마세요. 동의, 철회, 면제, 상계, 해제, 취소, 추인 등 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대부분의 단독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취소 볼게요. 가불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10월 10일자에.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갔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요? 12월 10일자에 갑이 을가의 매매를 취소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보죠. 나머지 취소 사유는 아직 안 배웠어요. 갑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어떻게 매도했다 그죠.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갑은 을가의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단독행위 맞죠? 근데 그 취소가 효과를 발생하려면 갑이 취소해야지 그 생각만으로 취소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효과 발생을 하려면 취소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죠. 이와 같은 단독행위로 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뭐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합니다. 대부이해된다.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밑줄 그을게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그 예를 외우셔야 돼요. 유언. 유정도 유언의 일종입니다. 유언에 의한 정리를 뭐요? 유정이란다. 그 다음 올해 옆반 시험 문제 여기 답이에요. 며칠 전에 있었죠. 그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등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에게는 뭐요? 자녀들이 있다 그죠? 그런데 자식들을 한꺼번에 불러다가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까? 예, 재벌회장이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호사만 불러서 유언서를 받아 적게 하죠. 이미 의사표시 완성됐어요. 상속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망하면 유언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이와 같은 단독행위로 뭐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차이점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요?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한다 그죠?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경우는 도달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 같은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유언, 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내가 시계를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포기한 데는 누구에게 포기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버려버리면 되죠 그죠?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런데 제한 물건의 포기. 내가 지상권자입니다. 전세권자예요. 포기하려면 내 혼자만 포기 의사를 표시해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상대방에게, 즉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포기 의사가 도달되겠죠. 이와 같은 제한 물건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죠 그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예, 그런 정도만 지금부터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예를 정확히 외우시고,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느낌만요. 계약은 상호간에 뭐예요?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죠. 서로 우월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에 따른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죠. 상대방이 있다면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만. 그래서 굳이
물권 법정주의에 대입해서 뭐야? 단독행위 법정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그런 의미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인정되고. 그래서 상대방에 불리하게끔 단독행위는 조건기한도 뭐요? 부관을 붙이지 못한다. 해당 파트에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요? 단독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만 외우시면 돼요. 자, 오늘 계약갑니다. 계약은 몇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2개 이상이에요. 즉,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족하죠. 근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2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합친데 그 방향이 뭐예요?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계약 맞죠? 근데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성락에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의사표시가 한 방향에서 합칩니까? 반대 방향에서 합치요? 반대죠, 그죠? 반대입니다. 즉, 매도인은 뭐요? 비싸게 팔기를 원하죠. 뭐, 얼마를 부릅니까? 5억을 부린다, 그죠? 매수인은 뭐요? 싸게 살기를 원하죠. 3억이면 사겠다, 그죠? 그래서 의사가 합치가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4억에서 사고 팔자, 그죠? 그래서 청약과 성락이 요 점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에서,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의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 자, 제목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면 뭐예요? 채권 계약.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도 뭐예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면 물권 계약. 혼인 등 뭐예요? 가족법상의 어떤 지위 변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가족법상의 계약.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읽고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합동행위.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죠? 그 점에서는 계약하고 똑같아요. 대표님과 교과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동창생 몇 명의 모여서 우리도 동창회를 만들자.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합칩니다. 근데 방향이 뭐예요? 반대 방향이 아니라 동창회 설립하는 하나의 방향에서, 그죠? 이를 합동행위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자, 지금까지 법률행위의 종류와 관련하여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울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 본격적으로 법률행위 종류에서 어떤 이해 문제를 묻는다면 여기서 뜰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